환율이 오르는데 주가도 같이 오르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뜬금없이 환율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환율이 좀 이상해서 문의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 제 직장 보스님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AI를 다루는 저는 이런 거를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냥 정통적인 방법으로 보고서를 하나 그냥 보내줄까? 아니면 그래도 AI 활용법을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내가 보낸다면 어떻게 좀 차별화된 결과물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를 활용해서 환율 분석 보고서도 만들어 보고 그걸 뭐 영상, PPT, 그 다음에 팟캐스트 뭐 이런 걸로 컨텐츠들 만들어 보는 그런 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11월 10일 현재 환율 관련해서 현재 위치랑 왜 환율이 오르는지 그런 환율 전망까지 이렇게 발표 자료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무료로 만들었고요. 이걸 사용한 거는 다 구글 툴로 사용했습니다. 구글에 있는 노트북 LM, 제미나이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번 쭉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우리가 구글에서 노트북 LM이라고 검색을 해서 노트북 LM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유료 사용자이긴 하지만 무료 사용자도 사용 가능하시니까요. 노트북 LM 좋은 거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점점점 노트북 LM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러가지고요. 자료를 줘야 되겠죠. 여기서 자료를 줄 때 여기 보면 유튜브도 있고요. 여기 유튜브 있죠. 웹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텍스트도 있고 그리고 PDF 파일, 뭐 마크다운 방식의 파일, 독스 파일, mp3 오디오 파일까지 소스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 AI 툴이 노트북 LM이 이렇게 좋은 스킬,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넣어주려고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멤버님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AI 툴이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양질의 정보를, 데이터를 넣어줄까 이걸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업이 제일 먼저 작업하는 게 저는 심층 보고서 작성을 해줍니다. 심층 보고서도 챗GPT나 클로드 같은 경우는 유료 기능으로 빠져 있어요. 그만큼 심층 보고서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무료 사용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미나이에 들어가면 무료 사용 가능합니다. 제미나이 초기 화면에 들어가서요. 도구 눌러보시면 맨 위에 딥 리서치가 있습니다. 심층 보고서죠. 여기에다가 11월 10일 현재 한국의 환율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심층 보고서 작성해줘 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유료 기능이지만 제미나이는 무료로 풀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안 그러면 내가 어떤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심층 보고서를 통해서 양질의 지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연구 시작을 눌러주시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면 보고서를 뚝딱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미나이 말고 또 무료로 사용할 만한 툴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이용하는 라이너를 이용하는데 이게 유료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구버라고 있습니다. 구버. 네, 구버에 가면 심층 보고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버를 유료 구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심층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프리플랜 사용자이고 딥 리서치 20개 이런 것도 있네요. 친구를 초대하면 1개월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주네요. 오, 이런 거 제가 몰랐는데 링크를 걸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1개월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만들어서 설명란에 제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아무튼 무료 사용자도 제가 무료 사용자였으니까 어제 했습니다. 제가 어제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9번은 저는 다른 작업은 안 하고 심층 보고서 작업할 때만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리서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딥 리서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딥 리서치를 바꿔놓고 아까처럼 11월 환율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달라고 명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이 하나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로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유료 무료를 해가지고 심층 보고서를 한 5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5개 정도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의 데이터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를 여기 소스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데이터를 생산해서 넣어주시는 방법도 있고 기존 데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기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심층 보고서가 3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하나 보시면 유튜브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추가를 누르시면 유튜브 영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링크 붙여넣기 하시면 웬만한 유튜브는 여기에 다 가지고 와서 이 정보를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내 환율 동향 관련으로 정보를 가지고 싶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오르는 이유 이렇게 눌러가지고 검색을 해보시고 괜찮으신 정보가 있으시다면 그 정보를 가지고 오실 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보시고 좋은 정보여야 되겠죠. 이상한 정보 들어가면 데이터 자체가 이상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일단은 정보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곳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아까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복사해가지고 링크를 붙여넣는 방법도 있고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을 한꺼번에 가져오시고 싶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저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 중에 여기 보시면 노트북처럼 알파벳 N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이게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오시면 이걸 바로 노트북에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만 하면 지금 환율 관련된 노트북 LM에 노트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트북 추가됐다고 나오고요. 한번 열기를 해서 보면 보이시나요? 아까 유튜브 하나만 있었는데 이렇게 유튜브 하나가 이렇게 추가로 소스로 등록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요 유튜브 확장 프로그램은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웹스토어에서 노트북 LM 웹 가져오기 도구를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삭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걸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보실 때 이렇게 바로 노트북 LM으로 소스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유튜브 지식을 내 지식으로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트북 LM으로 심층 보고서 3개, 유튜브 영상 2개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다가 이 유튜브는 지금 자료하고 안 맞아 그러면 체크를 해서 빼주시면 이 부분은 소스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뺀 4가지를 소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심층 보고서가 3개가 들어갔고 좋은 양질의 유튜브 채널도 들어갔습니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마인드맵, 마인드맵도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기 좋죠? 네,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도 작성해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주요 변동사항이 뭐냐, 대내적인 요인을 한번 보자 라고 한다면 네,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 금리 정책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자본 유출 때문에 그렇다, 정치적 리스크 있어서 그렇다, 경제 펀더멘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마인드맵을 훌륭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자체에서 요약으로 브리핑 문서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게시물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정 표시된 부분은 한 번씩 다 눌러서 여러분만의 커스터마된 특정 부분으로 작성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 팟캐스트도 있고 동영상도 있는데 약간의 커스터마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팟캐스트 만들 때도 바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수정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요약을 하고 싶다, 아니면 비평을 하고 싶다, 토론을 하고 싶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하실 수도 있고요. 길이도 짧게 하고 싶다, 길게 하고 싶다. 그 다음에 한국어 당연히 선정을 해야 되겠고요. 요 밑에다가 커스터마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료를 누구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겠어. 그러면 해당 전달자의 땡땡땡 대표님을 위한 환율 동향 팟캐스트 제작하되 쉽고 편하게 작성해주고, 만약에 땡땡땡 수출업 그것을 언급해달라고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해보면,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만약에 땡땡땡 대표님을 위해서 성우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 동향에 대해서 땡땡땡 대표님을 위한 어떤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음원 파일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동영상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는데, 동영상도 설명 동영상이 있고 요약 동영상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 동영상에 보면 이미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지금은 자유도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본 애니메 풍으로도 만드실 수 있고, 뭐 화이트보드 형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땡땡땡 회사님 대표님을 위한 뭐 보고 자료입니다 라는 식으로 커스텀화된 부분을 일정 부분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하시면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작업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렇게 자료가 돼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환율 때문에 정말 머리 아프시죠? 특히 저희처럼 해외에서 달러로 대금을 받는 수출 기업들한테는 이게 정말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도대체 알 수 없는 환율의 미스테리를 여러분과 함께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발표 자료로서는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노트북 LM으로 해서 우리 고객들한테, 내 보스한테, 안 그러면 우리 멤버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노트북 LM이 컨텐츠를 몇 개를 만들어줬나요? 자, 팟캐스트, 비디오, 보고서, 마인드맵. 기본적으로 4개 정도의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래시카드와 퀴즈 같은 경우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약관 같은 걸 넣어가지고 퀴즈 문제를 낸다든지 이런 작업에도 훌륭히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컨텐츠는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대신에 주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소스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양질의 소스를 넣어주셔야 양질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질의 소스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이걸 또 활용을 하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또 고민하실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툴도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와 비슷한 툴이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다글로라는 AI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다글로 AI도 역시 무료 툴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왜냐하면 무료 사용자도 얼마든지 한 달에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에도 앱을 깔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시간에 보시고 필요하시면 핸드폰에도 설치를 하셔서 저는 핸드폰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다글로 AI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음원을, 이야기를 글로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다글로 AI라고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무료 사용자인데 한 달에 10시간의 이런 사용량을 줍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사용하는데요? 저는 고객들하고 클라이언트들하고 뭐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요청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다글로를 켜고 그거를 녹음합니다. 그러면 그 녹음이 텍스트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mp3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녹음 파일 받아쓰기, 바로 녹음해서 받아쓸 수도 있고요. 파일로 된 거를 가지고 와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도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시간에는 mp3 파일이 있었으니까 파일을 가져와야 되겠죠. 파일을 가져와서 업로드를 시켜줍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시켜주면 요 업로드한 mp3 파일이 글로 바뀌는 거죠. 글로 바뀐다는 거는 우리가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에다가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글을 재가공해서 다른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다른 것은 PPT라고 그러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 발표 자료로 만드는 그런 PT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쓰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받아쓰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시간상 제가 미리 해놨던 이 작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아까 보여드렸던 동영상 자료에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요즘 환율 때문에 정말 머리 아프시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동영상 파일에 있던 그 음원을 스크립트를 가져오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텍스트 부분으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그 다운로드 한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시면요. 제 폴더에 저런 파일이 이렇게 생깁니다. 네,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저는 이걸 복사해서 이제 저게 하나의 데이터가 됐으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곳은 제미나이에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에 들어와서 제가 제미나이에 다른 기능도 많겠지만 여기 보시면 도구에 캔버스 기능을 열어가지고요. 그냥 대화를 처음 했습니다. 너 요즘에 슬라이드도 만들어 준다던데 그런 업데이트 소식이 있던데 그랬더니 업데이트를 통해서 슬라이드를 HTML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그러면 자료를 어떤 식으로 주면 되냐 했더니 간단한 주제만 알려줘도 되고 핵심 내용 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 주소 있으면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오, 그래? 그래서 제가 혹시 파워포인트 파일 업로드 해줘도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쉽게도 파워포인트나 PDF 파일이나 워드 문서 등은 직접 업로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로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저런 파일을 넣어가지고 얘가 바로 읽어주기를 원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에 있는 텍스트를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맞습니다. 텍스트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자기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까 복사했던 그 텍스트를 다 붙여 넣은 거예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니까 자, 이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환율 미스테리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제작을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지가 주구주구주구주구주구주구주구 하면서 구글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나요? 환율 미스테리, 주가는 오르는데 원화는 왜 약세일까? 네, 이렇게 슬라이드 초안을 만들어 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죠. 제가 보기엔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모든 AI 툴이 그렇듯이 우리의 인간이 리터치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리터치 작업은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보고 난 다음에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슬라이드로 내보내기 해주세요. 슬라이드로 내보내기 하면 구글에 슬라이드를 열리면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내보내기가 됩니다. 보시나요? 근데 선생님, 아까하고 화면이 조금 틀린데요. 아까 그림이 없었는데 그림이 있네요? 네, 슬라이드로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림도 넣어보고 텍스트도 글자체도 바꿔보고 텍스트 글자도 바꿔보고 수정을 이제 하셔야죠. 그런 작업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구글 슬라이드를 계속 사용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가능할까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삽입해서 이미지 생성을 바로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환율의 미스테리라고 했으니까 여자 사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스타일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네요. 벡터 아트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수정 작업은 여러분들이 PPT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작업만 약간씩만 손을 대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진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바꾸기 하시면 이렇게 바꿔지는 게 보실 수가 있죠. 사이즈 조정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배경을 삭제해달라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배경을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작업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구글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다음 장도 이것도 원래 없었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죠? 슬라이드 쇼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어떻습니까? 약간 검은색 바탕에 제 색깔 자체가 너무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좋은 데이터만 있다면 저 데이터를 지금 현재는 텍스트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은 좀 있지만 구글 슬라이드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또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보스가 갑자기 여자 사진이 웬 말이야. 여자 사진은 빼고 그냥 쉽게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이거 글자가 마음에 안 들어. 얼마든지 이제 수정 작업을 여기서 바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 AI로 무료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다. 1번. 그 다음에 그 만든 컨텐츠를 재가공해서 이렇게 구글로 PT 발표 자료를 만드실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진행사항을 요약을 해드리고요. 환율 보고서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컨텐츠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노트북 LM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노트북 LM을 학습용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노트북 LM 자체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 하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 내에서만 정보를 주기 때문에 학습용으로 활용을 또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법 같은 거를 많이 넣어서 법을 물어볼 때 사용을 하시는 대표님도 계셨고요. 또 어떤 대표님들은 유튜브에 있는 저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좋은 지식들을 다 한꺼번에 노트북 LM에 넣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우리 매장에 필요한 마케팅 방법 같은 거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AI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보고서 하나로 영상도 만들고 오디오도 만들고 이런 PT 발표 자료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환율 때문에 정말 머리 아프시죠? 특히 저희처럼 해외에서 달러로 대금을 받는 수출 기업들한테는 이게 정말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도대체 알 수 없는 환율의 미스테리를 여러분과 함께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보통 주가가 오른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온다는 신호잖아요.
그럼 달러를 원화로 바꾸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좋은데 원화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이 이상한 현상,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열쇠, 바로 돈의 가격이라고 불리는 금리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세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미국에 돈을 놔두면 이자가 4.5% 가까이 붙는데 한국에 두면 2.25%. 딱 절반이네요. 자, 여러분이 1억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둬도 이자를 2배나 더 주는 곳에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절반만 주는 곳에 맡기시겠어요? 답은 너무 뻔하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41개월 동안이나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역대 최장 기간이래요. 3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이걸 그냥 당연한 상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종의 뉴노멀이 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저희 같은 수출 기업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저희가 물건 팔고 달러를 받았어요. 이걸 굳이 이자도 낮은 원화로 바꿀까요? 아니면 이자 많이 주는 달러로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시작에 달러를 풀어줘야 할 공급자들이 달러를 꽉 쥐고 안 놓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돈의 가격이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 돈의 양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서 달러가 3% 늘어날 때 한국에서는 원화가 무려 20.4%나 늘어났어요. 계산해보면 거의 7배나 더 많은 원화가 시중에 막 풀렸다는 이야기예요.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시장에 어떤 물건이 갑자기 흔해지면 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달러보다 원화가 훨씬 더 많이, 더 빨리 풀리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한 장 한 장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많이 공급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서입니다. 이번에는 이 시장에서 실제로 달러를 사고 파는 선수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지금 외환 시장은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같아요. 한번 보세요. 달러를 팔아줘야 할 수출 대기업들은 아까 말했듯이 미국 이자가 높으니까 달러를 꽉 쥐고 있어요. 공급이 말라버린 거죠. 그런데 반대로 달러를 사려는 쪽은요? 줄을 섰습니다. 해외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국민연금이라는 공령이 있고요. 요즘 미국 주식 사려는 서학개미 분들도 엄청나잖아요. 이분들이 다 달러를 사자고 하니까 수요는 폭발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만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해외 주식이 무려 68억 달러가 넘어요. 이게 또 전달보다 2.5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돈이 전부 다 달러를 사는데 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렇게 금리, 돈의 양, 그리고 수급까지 이 세 가지 힘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2026년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리고 경기도 살아나서 환율이 1,300원대 후반까지 내려오는 거고요.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미국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세계 경제에 무슨 일이 터져서 1,500원대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섭죠?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마 그 중간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면서 한동안은 1,400원대 초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겠냐. 이 중립적인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의 높은 환율은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엄청난 금리차, 시중에 풀린 막대한 원화, 그리고 공급은 막히고 수요는 터져버린 시장 구조.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몰아닥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그때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단기적인 처방 말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를 만들려면 우리 경제의 어떤 부분부터 손봐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